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 뉴스 정말 어마어마한 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요. 자,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어제 바로 깜짝 놀란 게 예, 황기식 교수님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 확진. 야, 이거 한 달 앞밖에 안 남은 미 대선의 초대형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 연휴 기간에 바빴습니다. 예. 이거 뉴스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거 만약에 유고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진짜 네. 대통령 유고 네. 사태라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미국 대통령 승계법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선거 기간에 후보자로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어떻게 되고 혹시 또 되고 났는데 그때 사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직무 정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상태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트윗을 봤는데 트윗은 최근 며칠 동안 전혀 없었어요. 그 오늘 새벽 5시에 가장 최근 트윗이 올라왔는데 나는 괜찮다. 그리고 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 팬들하고 서포터 병원 앞에서 계속 있는 서포터 지지자들이 감사한다라는 걸 최근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5시에 네. 새벽에. 내일 뭐 퇴원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의료진들 기자회견에 좀 고무된 것 같아요. 내일 이대로면은 사태가 지금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예. 내일 퇴원할 수 있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주치의에. 네. 거기에 고무돼서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쨌거나 부통령이 1순위고 부통령도 막 그때 감염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거든요. 예. 하원 의장도 문제가 생기면은 상원 의장, 그 다음에 국무장관, 재무장관 순위입니다. 그럼 그 사태까지 간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주요국 정상 위로 메시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이례적으로. 상당히 예. 자세하게 보냈더라고요. 예. 네. 거기에 뭐 지금 상당히 큰 배팅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스가 시림 총리도 일본 총리도 그렇고 예.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메시지는 동일하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라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보면요. 아마 주요국 정상들도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주요 당선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른다. 아직까지는 네. 모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미하게 걸렸다가 국민들의 걱정을 끼쳤다가 즉각 회복한 사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존슨 영국 총리처럼 응급실까지 가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다 털고 일어나서 나 괜찮습니다 네, 라고 네. 했을 때 오히려 지지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지지층이 결집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잖아요.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실제로 본인이 걸려서 빨리 완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너무 심한 음모론 같아가지고. 일부러 걸려. 그걸 위해서 걸린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예. 본인의 표를 많이 깎아먹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사실. 예.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의 변화 여부도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확진이 됐는데 확진 사실을 알고 나서 지지 후보에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지지 후보에 나는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60%가 지지 후보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근데 거기에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어요. 그럼 현직 대통령의 감염 확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1%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의 변화 같은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마스크 안 썼다. 예. 그 마스크 자체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마이크를 쓰는 상대 후보 바이든 후보를 막 조롱하고 조롱했죠. 그랬잖아요. 조롱했어요. 마이크 쓴다, 네. 마스크 마스크. 쓴다고. 예. 네. 했고 또 지금 여론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게 가장 최근 행사 같은 거 조심 많이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베럿 대법관 후보 지명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진영식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네. 백악관 가든에서. 네, 그때 맞아요. 초대한 사람마다 얼핏 잡아 보더라도 200명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200명 지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대학 총장들, 캠프 선대위원장, 기자분들 한 200명 가까이가 지금 어떻게 더 확진이 나올지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온 사람에도 벌써 6명 확진됐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목요 총장도 베럿
후보자의 모교 총장도 확진됐다고 나오거든요. 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중계가 많이 됐는데 마스크 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됐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어젠가 뭐 보도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건강이 악화됐다 아니다 이게 말이 많으니까 TV로 인사를 전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때도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아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제가- 잠시 들더라고요. 저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예. 드는데 정말 최악이라는 걸 느낀 게 TV 토론이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말을 예. 계속 자르면서 음.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다가 이게 가정사 얘기가 끝났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토론이 안 된 게 총 93번으로 지금 집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끼어들어갖고 도저히 토론이 안 된다고 네. 하는 그게 93번이 연출됐는데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71번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보여주면서 여론조사 했더니만 내가 미국인인 것이 부끄럽다가 77%입니다. 예. 그리고 이대로 계속 그 TV 토론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방식을 바꿔라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1차 TV 엉터리였지만은 네. 누가 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잘했다가 60%고 트럼프가 잘했다가 30% 미만입니다. 저는 이 질문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누가 더 진실하게 대답을 예. 했느냐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65%예요. 트럼프 28%고요. 예. 그러면 TV 토론이 너무 엉터리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승자는 누군지는 바이든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아직 두 번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15일하고 22일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선거 직전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대로 하자라는 거 하고 일정대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하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하고 네. 관계가 있겠죠. 네네. 부통령도 TV 토론을 합니다. 네네. 한 번 합니다. 7일 날 모레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음. 트럼프 대통령이랑 자주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접촉자로 분류돼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가요. 저격이 있는데 네. 이건 또 하는 걸로 이거는 하네요 또. 맞습니다. 네.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최악인 TV 토론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면요, 해외 또 유럽이나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언론에 이게 최강국 미국이냐라는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아메리칸 엑소더스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현상들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을 빠져나오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하는 현상들이다. 해서 미국 시민권 소지자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었는데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6천 명이나 늘어났다. 이거는 최근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 1월부터 6월까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6천 명.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국격을 대통령이 이런 토론 프로그램 하나에서 이게 자꾸 이제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증이라는 거죠. 다음 소식은 모태기 일본 외무상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좀 철거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외무상이 지금 유럽 방문 중이거든요. 네네. 유럽 주요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일본 외교관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LA 총영사는 내가 LA 총영사로 부임받아 와서 가장 큰 임무는 LA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다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스타츄 오브 피스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의 네. 소녀상.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거 베를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빨리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근데 우리부터도 좀 이 소녀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부터 해외에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국내에는 지금 한 100여 개 넘게 있고 해외에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10개 넘더라고요. 12개나 네네. 되던데요. 미국에 있고 캐나다, 호주,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근데 중국에 중국은 상해 사범대학 안에 캠퍼스 안에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요. 그 바로 소녀상 옆에 중국 소녀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은 얼마나 따스하고 주는 느낌이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본받아야 되는 건데 일본은 전혀 그 각오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독일의 소녀상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같은 전범 국가에 세워지는 소녀상은 다른 나라에 세워지는 소녀상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하고 독일하고. 네네.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약에 소녀상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를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거든요. 예. 일본은 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학살 유대인 기념비를 수도의 한복판에 독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를린의 유태인 박물관을
독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은 예, 예. 뭐냐면 동경의 도쿄의 위안부 박물관을 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 그런 좀 그 의미를 좀 새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분노할 일인데 그것도 독일에서도 그렇게 했다니까 참 답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주간이라면서 우리 분단 국가니까 예. 네. 또 시사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벌써 30년이 됐네요. 네. 예, 예. 무너진 지가. 그래서 이 30주년 기념주가 되면요.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합니다.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많은 예, 예. 행사를 하는데 해외에서도 하고 분명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어쨌거나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거나 소독 정부가 많은 돈을 부담했을 엄청나게 거거든요. 통일 비용. 부담했죠. 예. 즉 30년간 동독 지역을 재건하는데 든 비용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네, 이게 뭐. 30년이면 또 독일의 또 경쟁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30년간 약 3천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와, 동독. 3천조 원이요? 예. 예. 한국의 와. 우리 1년 예산이 300조에서 400조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하지 나라의 않고 예, 한 나라에 우리나라 쏟아부은 예산을 다 것이죠. 쏟아부은 거네요. 그렇게 해서 원래 30년 전에는 소독의 경제력의 40%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예, 예. 3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약 7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지난 30년 동안 한 일입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동독 지역의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는 2등 국민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것이죠. 30년이나 된 30년이나 그렇게 예. 많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예, 예. 그 다음에 독일의 주요 지도층 인사를 비율을 총 놔두고 봤을 때는 20%가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평균 임금도 궁금해하실 텐데 많이 끌어올렸는데 한 80% 수준 네. 독일 전체 평균에 예, 예. 실업률도 소독 지역이 6% 정도면은 동독 지역은 한 9% 정도 한 30% 차이 난다는 것이죠. 예, 예. 기업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독일이 자랑하는 30대 기업 본사는 100% 다 소독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0대 기업을 넓혀봐도 한 20개, 30개 정도만 동독 지역이 대표 주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게 우리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남북한한테 상당히 좀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좀 컸던 게 뭐냐면 동독에 공산당 있잖아요. 예, 이게 네. 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동독 공산당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투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게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기에는 이제 독일을 좀 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죠. 예, 예, 예.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제력이 정말 동독 서독과의 경제력보다 훨씬 차이가 크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그대로 본보기로 받아들이기에는 예, 우리 통일 전의 소독보다 남한의 경제력은 그만큼 강하지는 않고 예, 예. 통일 전의 동독보다 북한은 그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그젬플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통일 전에 동독은 40% 수준 정도라 그랬잖아요. 예, 소독 예. 지역에. 지금 북한은 총소득이 남한의 2% 3%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떤 시사점을 가져야 될까? 동소득하고는 상당히 다른 현실이다. 만약에 그 독일처럼 동독 지역이 독일은 그 통일 케이스가 동독 지역이 갑자기 무너져서 흡수 통합한 사례잖아요. 예, 예. 만약에 남북한이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자, 마지막은 코로나 자신감에 중국 국경절에 6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코로나의 백신을 벌써 뭐 수십만 명이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야, 중국은 그냥 완전히 뭐 끝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니, 부러워요. 무서운데요? 어쨌거나요. 코로나 지난 6주간 감염자 제로라고 발표할 수 있으면 일단 그 아이고. 사실 자체는 뭐 저는 부럽습니다. 예. 뭐 우리는 근데 그 부분만 부러워할 수는 없으니까요. 유코들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중국 관광객들. 네, 예. 네, 네. 예,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네. 얼마나 소중한 우리 관광 자원입니까? 네. 올해는 뭐 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 1일부터 지금 전국이 8일까지 8일 동안 연휴입니다. 가장 큰 연휴인데 네.
한 6억 명 정도가 이동 예상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한 70, 80% 수준입니다. 작년에 8억 명 정도가 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아무리 그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도 예. 많이 회복됐는데 70% 정도까지 회복이 됐네요. 첫날만 1억 명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예. 여행업체가 그래도 작년에 한 수익이 한 70%까지 회복됐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중국 질병예방센터가 이번 연휴 기간에 해외는 나가지 마라. 국내 여행을 자신 있게 해도 안전하다. 감염자를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독려하고 쿠폰이라든지 입장료 할인 같은 것도 많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제공을 해줬죠. 근데 워낙 언론의 그 언로가 폐쇄된 국가라서 정말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인들은 막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데 저 홍보하는 모습이 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 감염자가 없다 하면은 우리도 참 부러운 일이고 뭐 그 방법도 알려주면 좋겠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아이고 참. 근데 정말 그 공장에서 막 약병 같은 거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생산하는 모습 보면서 막 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빨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수습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게 수습이 맞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희식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